오늘은 이제 영어 회화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혼자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다들 물어보는 게 영어 좀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영어를 뭐 조금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스피킹을 진짜 못했어요. 영어 회화를 진짜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회화를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영어 회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20대 초반 때 유럽 여행을 혼자 계획을 했었어요. 3주간. 첫 해외여행, 그것도 되게 장기간 해외여행을 혼자 가려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영어 회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를 했었어요. 영어 회화 학원, 1:1 영어 회화 학원, 여러 명이 듣는 영어 스피킹 강의도 들어보고 뭐 미드도 보고 그리고 원서도 많이 읽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딱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미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드를 보면서 미드를 영어 회화 공부용으로 사용할 때 접근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혼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과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고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막히지 않을 정도의 영어 회화를 구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미드를 선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영어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미드는 프렌즈예요. 영어 회화 공부의 정석이죠. 그리고 영어 실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입문하시기가 제일 좋은 미드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영어 공부하기 좋은 미드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미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재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선택하셔야지 영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렌즈로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 뭐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히 내가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드라마를 선택해서 공부할 경우는 공부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보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내가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아. 이 드라마 너무 팬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저 주인공처럼 이렇게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훨씬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완전 광팬이에요. 지금까지도. 정말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 생각날 때마다 맨날 돌려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죠. 제가 좋아하는 미드를 보면서 공부를 할 때가 훨씬 재밌고 훨씬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는 미드가 없으시다면 여러 가지 미드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중에 이거 진짜 되게 재밌다 하는 미드를 하나 고르셔서 그거를 영어 공부의 수단으로 삼으시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일단 미드를 선정을 하셨으면요. 그 미드를 가지고 어떻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드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리스닝이에요. 다른 거는 뭐 말을 못해도 여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바디랭귀지도 있고 우리에게는 손발이 있고 뭐 번역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리스닝이 안 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 정말 스피킹보다 필수인 리스닝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겠죠. 무조건 그래도 안 들리는 게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자막 없이 보고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시는 만큼 리스닝 실력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안 들리던 문장이, 내가 안 들리던 단어가 갑자기 들리는 때가 와요. 갑자기 귀가 뚫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꾸준하게 자막 없이 보는 거 혹은 영어 듣기 파일이 있으시면 영어 듣는 거 꾸준히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아무런 자막 없이 보셨으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쟤네 뭐라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주인공도 빵 터지고 난리 났는데 뭔 말이야. 뭐 때문에 빵 터졌어?
아씨 궁금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러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한영 자막을 동시에 켜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안 들렸던 게 이런 단어였구나, 이런 문장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구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몰라서 안 들렸던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못 들었던 건지를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영어 회화 공부의 그 효율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보통은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미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좀 오래된 미드들이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거든요. 문법 구조라든지 문장의 형태라든지 뭐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을 1차로 먼저 파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한글 자막 빼고 영자막만 놓고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문장을 습득하는 단계예요. 문장을 내 입에 달라붙게 만드는 단계인데 발음과 억양과 그 문장 구조를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따라하면서 미드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간중간 스톱해가면서 보는 게 필요하겠죠.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미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발음과 억양이에요. 단순하게 영어 문장만 공부하는 거면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그 현지인의 발음과 억양을 최대한 잘 따라하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억양과 발음이 꽝이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인공들이 하는 문장, 말하는 문장 혹은 단어에서 여기가 억양은 어떻게 되는지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최대한 잘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영어 문장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 억양,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 구조로 말을 하는지 익히는 것,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막 없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말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내가 더빙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번 내가 말하는 문장을 녹음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걸 녹음해놓고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발음이나 억양이나 속도나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설레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Once upon a time, an English journalist came to New York. 이렇게 해서 한번 듣죠. 그 다음에 영자막을 보면 Once upon a time, English journalist came to New York. 그럼 다시 한번 Once upon a time, an English journalist came to New York. 이렇게 최대한 여기에서 나오는 스피킹 속도와 발음과 억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드로만 되냐? 아니죠.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영어로 나오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도 있겠지만 영화도 있죠.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그런 보면서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상적인 소재를 많이 다루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또 일상 회화 실력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번 학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스피킹 학원이었어요. IBM이었나? 그때는 그걸 또 하더라고요. 이제 미드를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그거를 100번씩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킹 같은 경우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입으로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입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는 학교를 가야 돼. I 가야 한다. have to go. 그다음에 학교에 to school.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I have to go to school이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 그게 영어 쉐도잉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드를 통해서 한번 일단 한 편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편을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입에 입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문장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유난히 문장을 말할 때 유난히 버벅거린다. 말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쉐도잉을 하면서 조금 입에 달라붙게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영어 회화 책이에요. 영어 회화 책도 저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영어 회화 책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토픽별로 모아놓은 거, 그리고 많이 쓰이는 구문별로 모아놓은 거,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토픽별로 모아놓은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내가 출장을 간다, 비즈니스 영어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토픽이 모여있는 영어 회화 책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난 여행을 갈 거다. 그럼 여행 관련된 그런 토픽이 모여있는 책을 사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토픽별로 정리가 된 영어 회화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거는 단순히 책을 본다고 해서 영어 회화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으로 뱉으셔야 돼요. 입으로 뱉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구문별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뭐 I have to 관련된 문장들을 쫙 모아놓고 I'd like to를 쫙 모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구문별로 다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상적인 회화 스킬을 업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입으로 뱉으시면서 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당연한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혼자서 미드를 보고 뭐 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써먹는 곳은 해외일 거 아니에요? 해외거나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 울렁증이라고 하죠. 외국인 앞에서는 유난히 이렇게 말도 더듬게 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긴장해서 버벅거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준 건 사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여건이 안 되시거나 그게 너무 무섭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화상영어, 아니면 전화영어처럼 외국인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앞에서 말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십몇 년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우린 사실 해외 나가면요. 영어 되게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 정말로요. 발음이나 억양이나 뭐 그런 것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냥 자신 있게 말만 하면 영어 되게 잘한다 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왜 영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올까요? 저는 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은 영어가 모국어로 쓰는 사람인데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내가 틀리게 말하는 거 아닐까? 내가 문법을 좀 틀리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내가 그냥 막 내뱉어보고 말이 통하고 그쪽에서 잘 알아들으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문법이 조금 틀린다고 해서 문장 구조가 약간 뭐 틀린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문맹 되게 많대요. 걔네도 문법 잘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영어가 모국어라고 해서 영어를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100%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석의 영어를 반드시 딱딱 100% 다 맞게 구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영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온다 그러시는 분들은 꼭 외국인이랑 직접 대화하는 경험을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